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간 쉬다가, 새로 휴가지요. 한 달간 휴가 보냈다가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가 입춘이고, 오늘 이제 하니까 이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보통. 입춘이. 그 입춘은 어떤 날이냐면은, 동짓날 땅 속에 일양이 생겨가지고 있다가 땅 속에서 그 양기가 점점 자라가지고 입춘이 되면 그 땅 밖으로 나온대요. 그 입춘날 땅 밖에 나오면은 그 양기가 그 순간에 모든 생명 속에 양기가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잎도 피고 꽃도 피고 모든 생명이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첫 땅 위로 등장하는 날이니까 그 1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명리학 하는 사람들은 이 입춘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저립에서.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돼가지고 한 달 쉬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 괴가 우연히 피내린지 혁괴입니다, 혁괴. 혁괴. 혁괴는 뭐 혁명, 제일 큰 게, 변혁, 개혁 이 뜻인데, 그럼 혁괴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이 정괴를 한번 또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정괴는 이 수풍 정괴 맞죠? 예, 정괴인데 그 우물 속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묻게 준 거예요, 이 물을. 그게 우물정자인데, 그런데 이 수가 뭐냐면 진리를 상기하는 거죠, 진리. 진리를 상기하는 거죠, 물이. 그러니까, 이 우물이란 것은 인간 사이의 업을 바꾼다는 것은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거죠. 서울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하는 건데 끊임없이 역사가 바뀌더라도 이 우물은 바뀌지 않는다. 우물을 안 옮긴다는 건데 우물을 옮기지 않는 것은 즉 진리는 안 바뀐다. 똑같은 거죠. 우물 질러보면. 그래서 그런 우물인 진리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거예요. 진리는. 우주의 진리란 것은 첫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진리는 진리예요. 이게 도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람들 전부 다 목을 쳤으니까 우물을 먹게 해준 거죠. 정정은 우물 먹게 해준 거죠. 그 정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사람들이 이 우물물을 먹듯이 진리를 먹으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죠. 바로 정기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지난번에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진리의 세계를 이제 이건데, 거의 이르러서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생각의 깊이가 거의 이만큼 이르러서 이렇게 공부를 이르러서. 그런데 조금 더 이르러서 물을 떠올려야 되는데, 더 내려와서 물을 떠올려야 되는데, 물을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끈이 짧은 거예요. 거의 이르러 되는데, 우물에 끈이 아직도 미치지 못한 거예요. 우물 속 요게. 끈이 더 내려 미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즉, 공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했는데, 확실하게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하고 어리띵띵하게 약간 아는 상태가 된 거예요, 공부가. 그래 되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아는 척하며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병은 이제 두레박인데 물을 퍼오지 못하고 이 두레박 가지고 막 흔드는 거죠. 이게 물은 떠오르지 못하고 막 흔드는 게 이게 뭐냐면 사람을 말하면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거죠. 이제 실제로 우물물을 퍼올리는 사람은 그 물에 깨달았기 때문에 무겁게 침묵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우물물을 퍼올지 못하면 거의 이르러가지고 조금 아는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 잘났다고 떠들면서 결국은 자기 인생 망치 두리박이 다 깨지는 거죠. 두리박이 깨진 거예요. 두리박이 깨지기 때문에 흉하다는 거예요. 이 경고예요, 경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공부를 해가 진리를 하는데 그 진리에 급속히 빠져가지고 자기 삶에 흡족하게 적어가 자기 개성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문자만 거의 그런 게 많지 요즘도 문자만 외워가지고 그 문자가 마치 자기가 깨달은 양하고 떠들다가 자기 인생 망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정계 굉장히 이거 아랫게는 이렇게 좋지만도 진리란 건 엄청나게 좋지만도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이를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경계해 주는 거죠. 실제 진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신분을 받고 나눠주면서 즐겨야 되는데 그 이르지 못하고 문자 몇 개로까지 아는 체가 떠들다가 인생 망치는 그런 경우를 경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혁계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혁은 이 우물물이 퍼올려가지고 치우겠습니다. 퍼올려가지고 가두는 거 채우는 거지. 이게 이제 채우는 물이 채우는 거 이렇게 택에 목 채우는 거죠. 채우게 되면은 이게 진리라면 진리가 자꾸 가슴속에 차오르면 사람은 누구나가 뭐냐면 내 인생은 뭐야? 내가 유가 공부, 도가 공부, 불교 공부 또는 기독교 공부 어떤 분야든 자기가 진리의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 내심에서 나는 뭐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그러면서 자기 내적의 빛이 스스로 화는 뭐냐면 자기 자각과 같은 자각. 자각의 빛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각의 그 빛하고 자기가 진리로 바라보는 공부하고 두 개가 수한데 그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 모든 진리 또는 지식과 괜찮지 이 지식들이 자기 속에 후에다가지고 혁이 되면 자기 스타일 나요. 자기 스타일. 이 자각이 자각. 혁은 바로 스스로 깨달아가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화의 자각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어떻게 깊냐면 인류가 등장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이 지구가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가지고 첫 생명이 38억 년 전에 등장하는데 생명이 등장할 때도 제일 처음에 이 바다란 연못 속에 빛이 스며드는 거죠. 빛이 스며들어가지고 그 두 개가 빛과 물이 상극이 상생이 된 거죠, 이게. 상극이 상생이 돼서 생명이 집중하는 거죠. 상극에서 상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생명이 나온 거죠. 이 생명의 제일 처음 단세표죠. 이게 똑같은 형태이죠. 이게 바로 연못성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혁을 했기 때문에 혁이 바뀌었다는 기질이 혁을 통해서 생명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100조 개의 세포가 우리 인간은 공동체 생활하는 거죠, 현재. 하나의 단식을 가서. 그런데 이 100조 개의 세포가 공동체 생활하기까지도 끊임없이 혁을 통해서 변혁 계획을 통해서 이 몸이 계속 발전해 온 거죠. 이 진화도 혁을 통해 혁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혁이 또 오는 거 뭐냐면 모든 문명도 혁을 통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석기 시대니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철기, 오늘날은 IT, AI까지 오는데 이 모든 문명도 전부 다 혁을 통해서 온 거지, 혁을 통해서. 그럼 여기서 혁을 갖다가 볼 때, 혁이 글자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가 이 가죽혁자인데, 가죽. 이 가죽혁은 어디서 왔냐면, 가죽 피에서, 가죽 위에서, 그리고 가죽혁을 받게 됐거든. 자, 이렇게 병이 거든. 그러면 가죽피는 뭐냐, 가죽피. 우리가 보통 가죽피. 가죽피는 우리가 소나, 안 그러면 양이나 제일 처음에 딱 잡아가지고 껍질을 홀랑 벗겨냈을 때가 가죽피예요, 이거는. 그 원 가죽이 있던 게. 이거는 다듬은 가죽 위자거든요. 위자, 다듬은 가죽 위자예요. 이거는 쭉 당겨가지고, 이게, 이 가죽을 있다면 이게 손으로 이리 당기고, 이리 당기는 거거든요, 위자, 요게. 당겨가지고 뚝 늘어뜨리면서, 그러면서 다듬고, 또 털을 또 빼고, 그래가지고, 다듬은 가죽 있잖아요, 다듬은 가죽 있잖아요, 이거예요. 자, 이렇게 다듬은 가죽이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듬은 가죽을 갖고 혁을 만들어요, 혁을. 혁은 모든 생활 도구, 또 북, 악기 같은 북, 생활 도구, 그 다음 옷, 모든 일용할 생명은 만든 혁이에요. 혁은 굉장히 다양하죠. 인간 사회에는 뭐 생활용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우리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죠, 이게. 이 다양하게 바뀌어진 것이 바로 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혁은 개개인으로 말하면 개개인이 자기 삶의 혁을 통해서 자기 개성을 찾아가는 거죠. 체육, 음악, 뭐 요즘 인기 있는 거죠. 체육관 음악 같은 게. 이게 전부 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혁은 뭐냐면 완전히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바탕을 통해 가지고 그 바탕이 병화나 발전한 거죠. 무에서 진 게 아니란 거죠. 이 문명 문화도 아까 석기 시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 인간 사회의 모든 사상도 역시 혁을 통해 있다는 거죠, 혁명. 그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우리 인간 사회에 지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사상들이 2500년 전후에 추계 시대라 해가지고, 그 추계 시대라는데 2500년 전인데 이게 추계 시대인데 이 추계 시대는 전 세계 모든 오늘날 사상이 다 정립됐을 때입니다. 유럽의 그리스 사상, 그 다음 구약이 또 이때 정리됩니다. 구약이, 그 다음에 인도 가면 석가모니 불교, 마하비라의 자이나교, 이게 전부 다 이때 등장한 거죠. 동부아에 오면은 제자벽가죠. 육아사상, 노자사상, 묵가사상들, 이런 것도 전부 다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이 혁을 통해서 이런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 토대가 또 뭐냐면, 토대가. 왜 이렇게 나오냐는 거죠. 어떤 의미 때문에 이런 혁명의 사상이 나오는 혁명의 사상이 나오게 되냐는 거죠. 2500년 전에. 2500년 전후에서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철기의 대중화입니다. 철기의 대중화. 철기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이 인류사에서 대중화가 되는 겁니다. 쉽게 해서 무기가 등장하면서 이때는 철기가 무기로 가지고 활용화되면서 그 이전의 전쟁은 그 마차 전쟁이요. 마차가 100대씩 1000대 쫙 막 부딪혀가지고 허물지만 마지막에 청동기 약한 칼로까지 대충 쑤시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천승, 만승 이렇게 하면 승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 건데,
철기가 되면서 개인의 그 칼이 날카로우니까 보병시로 전환된 겁니다. 전쟁이 아주 치열해진 겁니다. 전쟁 양상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농업 생산이 한 15배 이상 성장하는 거죠. 그 이유는 철기가 등장하면서 철기로가 땅을 갖다가 개간하고 그 다음에 땅을 갖다가 이렇게 파내면은 땅이 푸순푸순해야만이 곡물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농업 생산량이 한 15배 전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 철기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그 이에는 이 물건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운송수단이 있는데 철기를 바퀴에 떼니까 운송수단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과 경제가 확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이때 하극상이 망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상업을 통해 가지고 하극상이 일어나가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나라도 무게 있으니까 막 전쟁을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이 2500년 전후사는 전 세계가 전쟁의 시대, 전쟁 시대야. 이거는 중동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인도도 그랬고, 인도 석가족이라는 우리나라 한 9원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막 싸우고 되는 거죠. 동과 도 전부 전쟁의 시대죠. 그 전쟁이 바로 이 철기라는 엄청난 도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혼란한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하신가?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는가? 인간이 도대체 사는 게 뭐냐? 그런 고민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그 이천왕 조미 추계 시대 때 사상가들이죠. 그게 동상에 똑같이 사상가가 나온 거죠. 이러한 그 상황이 되는데 오늘날도 한번 볼 필요 있죠. 오늘날 지금 엄청 시끄럽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조금 전에 우천선에 오다 보니까 데모 보고 이랬다는데 오늘날은 그 18세기에 그 영국에서 뭐가 나 방직 기계가 발견됐거든요. 그게 제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1차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몇 년 전에 불과 한 10년도 안 됐지. 한 10년 좀 전에 4차 산업이 시작을 했어요. 그게 IT, 로봇가 있는데, 그런데 요 근래는 와서 이제 몇 년 전, 2년 전, 3년 전, 얘는 뭐냐면 5차 산업 시대 그래요. 5차 산업 시대야. 지금 현재 5차 산업 시대 그래요. 5차 산업 핵심이 뭐냐면 AI. 예. 그러니까 이 물질 문화가, 이 문화가 신석기부터 시작해 오늘날 AI 시대가 오면서 그 문화의 도구가, 물질의 도구가 발달되면서 인간은 굉장히 편해지고 다시 풍요로워진 거지, 인간 삶이. 그 기계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그 반면에 뭐가 있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인간 세상은 엄청나게 더 혼란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욕, 그러나 이기주의. 그게 점점 강했다는 거예요. 어제 가면 1970년도를 알고 있는데,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주의와 존재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미 그때 에리 프롬도 70년대 뭘 했냐면 인간은 소유로까지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는 끊임없이 발전해 가면 계속 소유를 해야 돼. 끝도 없다는 거야. 그러나 존재적 사고로 전환이 된다, 존재적 사고로 전환이 되면 눈앞에 있는 사소한 현상들 전부 축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지금 현재 보니까 사람들이 극단적 이기주의 내지 극단적 소유욕이 가지고 부와 권력에 막 치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전 세계적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만 지금 자유 싸운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 모습.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중동도 벌써 종교도 사상도 없는 거예요. 극단적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상가들이 새로운 사상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혁명의 시대가 또 다른 지금까지 쭉 흘러온 이 삶을 통해서 현대 최첨단의 과학이 갖고 있는 이 풍요를 통해서 인성이 말살될 정도로 소유욕과 이기주의와 평변 일이 생기니까 이 상황은 안 된다는 미래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아까 AI 시대라 했죠. AI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어머니 트럼프 때문에 뜬 사람 있잖아요. 사장, 갑자기, 예?
야,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세상에 그 직업군이 50% 쓰인다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미래상 이렇게 될 확률이 없는 거죠. 원래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건 지구처럼 중산층이 많이 돼. 이 지구 모습이 인간 사람 말을 모습이 이 중산층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은 직업군 없어지면 중산층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대다수 사람 아래 있고 몇몇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사고 올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잖아. 돈 있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오늘 또 오면서 뭐 사람 접다 이야기를 뭐 사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다던데 기차 속에 나온 이야기들이 뭐 그 어렵더라도 있는 사람 전혀 상관없죠 뭐. 그 앞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현재 갖고 있는 이 5차 산업 시대에서 이 혁인데 지금까지 해오려는데 어떤 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지금 현재 미래를 풀어가야만 될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까 지금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하고 이야기 많이 나와요. 아까 72 프롬도 그렇지만도 유발 하라리도 앞으로 사이는 명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 깨달음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똑같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단장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기리성 교수 같은 분도 길은 달라도 같은 정상을 고른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다 세상 다르다는 거야. 그러나 진리 보면 하나라는 거야, 하나. 길은 달라도 정상 하나라는 거야, 정상은. 지난번에 카트에 공유했던 오강남 교수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은 뭐냐면 앞으로는 표충 종교에서 심층 종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표충 종교는 뭐냐면 개인 자신이 갖고 있는 기복에 매여 가지고 종교를 믿는데 무슨 종교인지 기복을 벗어나서 심층 종교, 진짜 그 종교의 뿌리를 갖다가면은 그거는 전부 다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유익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 그분도 온 생명, 또 온 마음이 돼가지고, 그분은 물리학자인데, 지금 사상운동은 이제 온 생명 운동을 펼치는데, 그분은 모든 생명은 전부 다 인드라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 지도 교수는 이기동 교수님 하잖아. 이기동 교수님이 한마음 운동 펴거든, 한마음. 이기동 교수님 한마음 운동 펴는데, 지금. 이 한마음 운동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동굴학교. 그러니까 동굴 속에다가 곰이 동굴 속에서 사람이 되듯이 사람도 이제 각자 괴체 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존재가 한 마음으로 다 통하는 인연체로 가야 된다면서 지금 이기동 선생님 펼치기 한마음 운동이다.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동굴학교라고. 자, 그러면은 21세기 이 혁명의 시대 때 이런 한마음, 뭐 한생명, 그 다음에 심층 종교 뭐 이런 등등을 하는데 그걸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그게 전 세계인들이 가장 중박하는 게 뭐냐면 명상 참선이에요. 기독교는 기독교식 명상, 불교는 불교식 명상, 유가는 유가식의 명상, 뭐 모든 역대에 지금 현재 나오는 뛰어난 사상가들 내지 뛰어난 철학가들 뭐냐면 거의 다가 명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 명상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동양에서 유가 사상도 근본돼 가면 이리관절해 가지고 하나로 다 통한다 봤으니 거니까. 노장 사상은 그렇고.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 사상도 그렇게 혼란한 시대에 그분들이 딱 표현한 게 뭐냐면 자기 속의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자는 게 그 당시 주장이거든요. 그때도. 오늘날 또 역시 뭐냐면 이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가지고 자기 속의 진리를 통해서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사상을 가야 된다는 거인데 그게 바로 오늘 혁계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혁계는 바로 아까 했지만도 이 그림 지어졌는데 이거 같이 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은 수없이 많은 진리들 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택인데 연못처럼 다 가드는 거죠. 그 가다 가지고 자기 속에 몰입시키면 시킬수록 그 모든 게 하나로 몰입되면 될수록 뭐냐면 자기 내심이죠. 내심에는 빛이 화가 나가지고 이 지식하고 물과 불이 만나듯이 상극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상생의 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혁계 갖고 주장이에요. 그 사람도
끊임없이 나와 다른 세계 사람들 이야기,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나와 다른 모든 외적 조건들을 다 연못처럼 끌어안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자기 속에서 하나로 통할 수 있는 논리적 지혜를 여는 것이 혁명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침 한 달 쉬다가 와서 첫 하는 게 혁계라서 참 재미있다 해가지고 저도 보면서 많이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선 선생의 저는 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근래 심에서 읽었던 책 중에 특히 이 혁계를 하면서 이 분야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유명한 사상가들이 오늘날 과거는 사상가들이 그 사상의 근본을 깨닫기 위한 방법론적 방법을 무엇을 통했나 했을 때 거의 다가 명상이야. 동상공의. 제가 켄일버라는 사람 한번 켄일버라고. 켄일버라는 사람도 뛰어난 그 심리학자. 그분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 미래는 바로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마음의 깊이를 들어가서 우주적 파장하고 공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주 하나니까. 내가 하나 되시 우주 하나니까. 그러니까 소우주인 내 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나 자신 찾아가면 갈수록 대우주의 울림하고 공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표피적, 그러니까 오광남 교수가 표충 종교가 심층 종교라는데 표충 종교는 끊임없이 자기 아상과 소유하고 자기 이기주의 그런 종교인데 자기 종교만 최고고 내가 아는 것만 최고고 내가 아는 사상만 최고고 하는 그런 표충이죠. 내 혼자만 복 달라 하는 건데 심층 종교에 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종교가 심층에 가면 하나는 다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짧은 어떤 시간에 혁계를 읽어가면서 선생님들, 이런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바로 혁명의 시대에 도래했다는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 국가도 보면은 지금 현재는 혼란한 시대이지만도 이 혼란한 시대는 수와 상극이듯이 지금 혼란해. 지금 혼란한데 이 혼란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지금 싸우고 있는 사안판을 보면서 거기에서 해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극복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뛰어난 인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역사가 증명했으니까. 빛나는 혁명의 시대로 전환이 되겠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고, 그건 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 이기동 교수님이 동굴학교 하듯이 그렇게 분야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운동을 펼쳐주면, 저변을 펼쳐주면 그걸 통해서 현재 강하게 날카로운 심성들이 좀 수은화가 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 혁계 괴상을 가겠습니다. 이제. 자, 혁은 이일인데 이 이자가 해석이 참 다양해요. 이자가 이미 그칠이 이게 이미 그칠이 이미 그칠. 근데 이걸 특이하게 해석하면 몽기자로 해석해야 된다. 몽기자로 해석하면은 갑을, 병정, 무, 기, 그 다음에 경신인 게, 이제 이랬다면은, 요래 가지고, 갑에서 갑을 병정까지는 요거는 선천이고, 무기는 토니까 요걸 통칭해 가지고 요 뒤에는 후천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 토인데 쉽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면 요 자체가 바로 무기가 되고 요게 바로 선천이 되고 후천이 되니까 요거는
기를 통해 가지고는 선후촌이 바뀌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미 이자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뭐냐면, 혁이란 것은, 어떤 혁명이란 것은, 새로운 변화란 것은 봄에 꽃이 피듯이 또는 가을에 낙엽이 지듯이 그 날이 딱 되었을 때 일어나거든, 그게. 상황이 딱 무르익었을 때 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 일이에요. 혁은 그 날이 되어서 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부, 마침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빨리 해도 줄탁동기란 말 있잖아. 딱 그 어떤 상황에 닭이 계란을 깰 때 너무 빨리 깨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깨도 안 되는 거죠. 딱 그 안에서 그 생명체가 닭이 생명을 나오겠다는 그 느낌하고 의미하고 딱 맞았을 때 줄탁동기에다가 딱 깨지 나오는데, 그것처럼 이 일도 바로, 이 일이란 것도 바로 그 혁명을 해야 될 상황. 지금 현재 저희가 부딪히는 것이 남한에서 갖고 있는 혼란, 또 남북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무르익어서 그 날에 대해서 참다운 뛰어난 선지자들이 이 일에 혁명을 갖다가 이 사회에 하면은 그래도 모든 사람 믿게 되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는 바깥에서 해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내적 깊숙이 들어가서 해답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듯이 또 마음에 또 헤라 동굴에서 49년 기도했거든요. 석가모니도 보리수 아래서 명상 기도했거든요. 전부 다 자기를 찾아가는 거 아니야. 공자도 이리관지, 해답은 자기 속에 있다는 거야. 그 장자한테 배웠었잖아, 장자. 오상아. 자기를 잊어버렸다는 거야. 내가 내를 잊어버린 방법은 뭐냐? 바깥에는 내가 내 속에 빠졌을 때 잊어버린 거거든. 심재, 뭐 그런 것들 전부 다죠. 전부 다 내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내면을 통해서 뭔가 강력한 깨달음이 왔을 때 그걸 실천적으로 드러내 행동하는 것이 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믿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 일은 그때가 딱 무린 거죠. 그게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혁을 한 결과가 크게 형통해서 크게 형통한 거죠. 다 통하게 돼.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정이야. 그리고 바르게만 좀 이겨나면 이해롭게 돼. 그래서 회망. 왜 회망이냐면 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갈등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후회가 없어진 거죠. 정의찬의 전을 한번 볼게요. 앞에요. 혁자는 병기 띄우고 고해라. 그 옛것을 변화시킨 거야. 옛것이 변한 거죠. 옛것이 변한 게. 그러니까 아까 가죽 피해서 가죽 휘우듯이 이것이 어떤 흘러가면서 쭉 그림 자체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자꾸. 혁은 바로 이어서 있는 거 자꾸. 이어서 있는 거예요. 쭉 올라요. 그러니까 아까 진화도 점프를 통해 진화된다. 진화는 변이들의 사이가 어느 순간 점프하듯이 팍 변했을 때 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 고면 그 옛것이 변하게 되면 적인 띄우고 미능 띄우고 거신이라. 거자는 갑자기 거자예요. 대번에 겁자. 사람들이 변한 걸 갑자기 믿지는 없어. 이미 선지자들은 자기를 깨달았지만도 일반 사람들은 갑자기 모를 거예요. 변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막 헤맨다는 거야. 그래서 고필 띄우고 이일 띄우고 연후에. 그러므로 반드시 이 일은 하루라 했는데 이 그칠자인데 시간이 좀 지난 게 일이요. 이미 날이 좀 지나야 이 말이겠죠. 시간이 좀 지나야 낙이 지난 그런 연후에요. 인심 띄우고 신중해라. 사람들 마음에 믿고 따를 수 있어. 근데 이 일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이 일은 시간이 필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야. 그래, 원형 띄우고, 이정 띄우고, 회망은, 원형, 이정, 회망은 괴사지요. 폐괴 띄우고, 이후 띄우고, 혁진이. 뭔가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헤어지고, 뭔가 세상이 잘못 따라가 피폐하면 헤어지고, 난 그런 후에 혁명할 수 있다. 변화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새 거 바꿀 필요 없다는 새 거. 그래서 혁진을 바꾼다는 것은, 변형한다는 것은, 소위 띄우고, 치기 띄우고, 통해라. 그
폐해가 된 그 세상 상황들이 다시 하나로 통함을 이룬 거야. 이 통자는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모두 진리가.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이것들이 다시 통하는 거지 말고 한 마음으로. 그리고 역사의 혼란기 때 뛰어난 영웅들이 나와서 그 혼란을 잠재우고 새 왕조가 되면 새 왕조는 저기 다 백성은 다 한 마음으로 다 통하잖아요. 이게. 고 띄우고 혁지 이 띄우고 가 이 띄우고 대행이다. 그러므로 변혁을 하게 되면 크게 형통해야 돼. 왜? 폐폐된 것이 고쳐지니까. 혁지 이 띄우고 이어 띄우고 정도면. 그런데 그 바꾼 것이 늘 정도로 지키면, 정도에 있으면 이롭다는 거예요. 바꾸고 난 다음에 곧바로 독재나 사육 붙이면 안 되죠. 늘 발려야지. 바꾸고 난 다음에. 바꾸고 난 다음에 독재가 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정도가 아니지. 정도에 적 띄우고 가구이 띄우고 득 띄우고 거고지 띄우고 하고. 그래 되면 오래 할 수 있어. 그게 변화를. 혁명의 변화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것을 거고니까 옛것을 버리는 뜻을 얻게 되고 그리고 무변동지 띄우고 회하니 변동의 후회도 얻게 되니 내 띄우고 회망이라. 그래서 후회 갖게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전에. 자, 혁이라는 뜻은 수와 띄우고 상식이야. 이 상식의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멸식시킨다는 것은 서로 꺼버린다는 거, 실식자니까 죽여서 없앤다는 게 멸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식은 뭐냐면 서로 기운이 스며드는 겁니다. 물 속에는 불이, 이게 지금 혁이 하나의 대표적인 혁계인데, 이 물이 아래 내려오고, 이 불이 우리 올라가서 서로가 서로를 뒤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불상잡. 불상비라고, 불상비. 물불은 서로 섞이지 않고 서로 떠나지도 않은 상태야. 그 상태에서 혁이 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상체.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영향을 끼치는 거. 그 혁은 상대로만 죽여버리면 혁이 안 되죠. 불을 다 꺼버리면 불이 없어지면 안 되고, 또 불이 물을 다 말려버려도 안 되고, 불이 묘하게 스며들어가지고 서로가 영향을 끼쳐, 이 채자, 미칠 채자입니다. 서로가 영향을 끼쳐야만이, 그래야만이 변화하는 거죠. 거기서 생명이 자라고, 그 식물 같은 물이 줄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빛을 받아가지고 탄소 당화성이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두 개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상체의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상멸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의미가 깊게 전달 안 돼요. 서로 스며드는 게 바로. 서로 영향 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녀 띄우고 동가여. 이녀는 위에 소녀, 상은 소녀고 하는 중녀예요. 가운데 음이 위에 있고 있으니까. 이녀 동거. 이거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이녀 한 집 같이 사는. 왜? 결혼하기 전에 한 집 같이 살잖아요. 큰 딸과 작은 딸하고 다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기지 띄우고 불 띄우고 상득이 와일척이다. 그 뜻이 나이가 참 시집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집을 가면은 서로 맞지가 않아. 서로가 서로 얻지 못해. 뜻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소녀는 소녀대로, 중녀는 중녀대로 한 집에 있다가 새로운 집에 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며낸 그게 바로 혁이라는 거예요, 바로. 똑같이 못 사고 뜻이 달라져가지고 새로운 혁명을 하듯이 새로운 삶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그게 혁이야. 그게 바로 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전을 볼게요. 택화는 불 띄우고 상식하여. 못새 물과 불이란 것은 서로가 서로를 꺼버리는 거죠. 없애는 거죠. 멸할 멸자, 실식자니까. 또 우 띄우고 이녀 띄우고 집을 띄우고 상득이라.
또 두 여자가 뜻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고 띄우고 위혁이라. 그러므로 혁이 된다. 자, 식은 실식자는 위지식이라. 그치네요. 그친 거. 우위 띄우고 성식이라. 또 반면에 그 속에는 생식, 살리는 것도 있단 말이야. 서로 살리는 것도 있는 것 또. 이 식 쪽에는 호흡, 쉼, 쉴, 식자들 숨 쉬는 거 아니야, 바로. 살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식 속에는 서로가 죽이는 것도 있지만 살리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식 물질 띄우고 이유 띄우고 이유생이라. 물이 딱 머물러가지고 서로를 갖다 끌어안는 거죠. 그런 후에라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하는 거죠. 그 상극이 만나가지고 머물러서 서로 끌어안으면서 상승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불은 상극이니까 상극이 만나 상승을 만드는 이게 바로 유생이야. 고위 띄우고 생기라. 그러므로 생겨난다는 뜻도 있게 된 거야. 근데 그 다음 붙인 게 뭐냐. 혁지상식은, 이 혁계의 상식은 위지식이라. 그치는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요거는 좀, 이 주자도 아래 보면 그렇게 선언했는데, 요거는 좀 신경을 써서 읽어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일 두 번째 설명. 2일 내부. 자, 2일 내부. 자, 그날이 되어서 혁명을 하면 말이죠. 2일 혁명. 그 딱 땅왕이 돼서 2일이 돼서 혁명을 하게 되면 바로 믿게 된다는 거. 사람들이. 그래, 이 일은 딱 혁명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혁명의 때가. 그러면서 혁명을 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끊임없이 명상 참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해안이 열려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혁명이 달라지거든요. 사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 혁자는 개인의 삶도 해당이 되고 국가의 운명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 한때 그 유명했다는 사람 마리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20살 또 전에 있는 친구가 지하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결과부지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드러내도 모를 정도로 몰입해 있다가 딱 깨어나는 순간에 말을 하는데 말의 에너지가 다른 거죠. 그래서 마리샤가 성령 추앙받거든요. 젊은 나이에. 크리스나무리트와 나즈리시가 있었는데 크리스나무리트는 끊임없이 세속적 욕망 때문에 조직을 갖고 돈을 벌려고 했던 거고 나즈리시는 어느 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신지학회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운영하는 순간 딱 깨닫고 보니까 이건 아니야. 진리는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거지 조직을 통해서 찾아갈 수 없다 해가지고 조직 깨버려요. 그래서 크리스나무리티가 격이 더 높다 그러고 그리스도 보면 크리스나무리티가 더 좋아요. 말리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날이 그 순간에 딱 때가 되어서 딱 혁명하게 되어 마침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혁이 띄우고 신지라. 그 바로 혁명을 한 것이 실제로 뒤바뀌어진 생각이 뒤바뀌어지고 국가가 뒤바뀌어진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다 보고 믿기 때문인 거야. 혁명 그 자체의 모습 다 믿기 때문인 거야.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명 이해라고 대형 이자다. 자, 여기서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여. 그러니까 요 아래인데 요 아래에 있는 자기 자신이 위에서 있는 태택에서 오는 진리, 지식, 학문들이 자기 세계에 와서 하나로 내적 깨달음이 와서 밝아지는 게 그게 바로 문명이게. 자기 내속에서 깨달은 이게 문명이야. 그러니까 자연지 그 기쁨이 요거는 뇌고 이건 뇌인데 그것이 밖으로 확 드러난 거죠. 사람이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모습이 바뀌어진 거예요. 환히 밝아지고. 그게 바로 문명이에요. 문명이에요. 공부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을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말로 설명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 이해라. 자기 속에 진리가 확 밝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 기쁨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문명 이해예요. 바로 이 궤에서 말한 거고. 하악궤가 그 이궤가 확 밝아지니까 상궤에 갖고 있는 이 태택의 기쁨으로 드러난 거예요. 확 밝아진 거예요. 대긍정이죠, 대긍정.
그 대형 띄우고 이제라. 그래, 크게 형통해. 모든 그 다음 행동은 모든 게 크게 다 형통해. 그게 다 형통해가지고, 근데 그게 늘 뭐냐면, 토대가 뭐냐, 발음에 정으로 했어요. 그 발근이가 늘 발음으로서 토대가 됐기 때문에 늘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설명이에요.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혁이당이야. 그 혁명을 한 것이, 개혁을 한 것이, 변혁을 한 것이 늘 합당하게 있어요, 합당해. 행동이 늘 합당한 거야. 국가나 개인이나 자기 깨달음에 대한 행동이 늘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내 말이다. 그 후회들이 마침내 다 없어진 거야. 있을 수 없죠, 그는. 요 전을 한번 볼게요. 이 계제로 은 띄우고 혁기 띄우고 도라. 계제로서, 계제는 바로 이계와 태계, 태과 수화로서. 그래서 혁의 도를 말한 것이야. 이위 띄우고 문명이라. 이계는 문명이 돼. 속에 쏙 밝은 문명이 돼. 태계는 바로 그 위열이라 기쁨이 돼. 속에서 깨달으니까 밖에 기쁨이 드러난 거죠. 문명적 띄우고 이무 띄우고 분이라. 속에 지혜가 확 밝혀지니까 문편해지니까 이치가 부딪히는 이치만 다 하지 않은 것이요. 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치가 다 하지 않은 것이요. 뭐야 다. 그리고 사무 띄우고 부채라. 어떤 일이 딱 바깥에 오면은 그거는 살피지 않은 것이 없어. 저절로 다 성실해진다는 거예요. 살피지 않은 것이 없다는 성실해진 거예요. 성실. 저절로 성실해진 거죠. 그 다음에 열적 띄우고 인심 띄우고 화순이라. 사람이 그 속에서 기쁨이 깨달아가지고 기쁨이 확 밖으로 드러나면 그럼 저절로 인심들이 화하고 순해져. 즉 조화롭게 된다. 이 세상에. 인심 화순한 건 다 조화지. 조화가 잘 되는 거죠. 확 정하네. 그래서 혁이 띄우고 능 띄우고 도찰 띄우고 사리하고 개혁을 해가지고 개혁을 해서 모든 사리를 갖다가 비추어 살펴보고 화순 띄우고 인심이요. 그 사람의 마음들이 전부 다 화하고 순하면 즉 조화가 잘 되면은 그러면 가치 띄우고 대영이 띄우고 득 띄우고 정장하니 그러면 바로 큰 형통함을 이룰 치자. 그리고 곱고 발음을 얻으니 여시면 이와 같이 한다면 변혁이 그 사람이 변혁한 것이 듣기 띄우고 지당이라. 그 지극히 합당함을 얻게 됩니다. 고 띄우고 회망이라. 그러므로 후회가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천지 결론입니다. 이제 이 괴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혁의 이치를 다 보면 우리가 혁의 이치를 갖다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밤낮 사계입니다.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됐다가 그 변해가는 것이야말로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근본 토대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밤낮 사시예요. 아까 했지만도 입춘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기운이 바뀌어지니까 앞으로 그 양기가 땅속으로 스며나온 양기를 받아서 이제 곧 생명들이 이파리를 갖다 피울 것이고 꽃들은 꽃을 피울 것이고 막 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입춘날 양기가 그걸 닥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몸이 허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돌아갈 때가 입춘이나 입추 때문에 입춘 때는 이 땅의 기운이 바뀌어지는데 그게 몸 따라지면 그때 돌아가시는 방기 때문에 대개 요 2월달 전후가 제사들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치, 근데 뭐냐면 천지 띄우고 혁이 띄우고 사시 띄우고 성해라. 천지가 바뀌어가. 밤낮 사시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 그 천지가 계속 바뀌어가는 그 기운 때문에 뭐냐면 사시 띄우고 형이라. 사시가 이루어진 거죠. 사시는 밤낮도 들어인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딱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사람도 살아가면서 태어나가 죽는 것도 알 수 있고 사업이란 것도 첫 시작하면 잘 될 때 있고 또 못 될 때 있고 세상 만사의 모든 인간사의 변화 원리가 사시 변화를 보면 아는 거죠. 사람이 두는데 젊었을 때 운이 좋은 사람은 나이 먹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젊었을 때 고생한 사람은 나이 먹고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도 사시적으로 하는 거지 바로. 이러한 자연 이치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죠. 탕우 띄우고 혁명하여. 탕은 이게 하나라의 초대 임금입니다. 하나라의 초대 임금인데, 이 하나라부터 중국은 뭐 어떤 게 있냐면 세습제가 이루어져요. 세습제가. 그 이전까지는 선양의 시대에서 세습제가 하나라부터 이루어진 건데, 이 하나라 때 탕왕이, 이거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우왕 때부터 세습제가 됐어요. 요순까지는 선양이 시했다가 우왕 때부터는 세습제로 바뀌어져요. 그건 제가 설명 잘못했습니다. 하여간 탕은 이게 은나라를 하나를 세웠던 사람이고, 무왕은 이 은나라를 맡고 주나라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앞에 사시가 변해가듯이 이렇게 변해가는 흐름을 잡아가지고, 이때는 이제 망해갈 때니까 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지. 또 망하면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사시에 변하듯이 인간 세상들이 변해간다는 그 이치를 타고 바로 혁명한 거죠. 왜? 그 당시 삶이 한겨울처럼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새 봄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명한 거죠. 그 하고 난 다음에 행위가 뭐냐면 순호 띄우고 천이 띄우고 응호 띄우고 인이야. 하늘을 따른다는 것은, 하늘은 자연의 이치인데 자연의 철학은 순리를 따르면서 끊임없이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서 철학적으로 되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응호천, 사람마다 그 사람한테 맞게끔 적용시키는 게 응호인이에요. 사람에 응한다는 것은 인간사에 전부 다 베풀어 주는 거죠. 천도 이치를 따라가면서 그 천도 이치를 통해 가지고 인간 삶에 전부 다 적용시키는 게 응호인이야. 이래 되니까 이 혁계가 갖고 있는 이치를 깨달은 지도자는 삼라만상에 변해가는 이치를 그대로 삶 속에 적용시켜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계속 베풀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수노천 응호인이에요. 그래서 혁지 띄우고 시 띄우고 대지라. 이 혁이란 때, 혁이란 시간, 상황, 이때 시점 상황 같은 거죠. 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 뜻이 너무너무 커. 그러니까 혁의 흐름을 아는 자는 스스로 깨달은 자만 가능한 거죠. 그래야만이 자연의 변화가 흐르듯이 인간사의 변화를 흐르게 해서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사는 거죠. 참다운 리더, 탕후가 나오고 오늘 참다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체 백성을 전부 다 조화롭게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죠. 그래서 나한테 나온 철학도 뭐냐, 나한테라는 건 전부 제 잘났다는 시대인데 자기 잘났다고 하는 시대 속에서 그 각자 잘났다는 전체를 아우러서 그래 우리 전부 다 잘났지 않느냐, 우리 전부 다 잘 살지 않은 채로 통섭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는 시야가 바로 나한테 나오는 사상들이에요. 과거에 전부터 그랬고, 최인철 교수랑 프레임이 커지는 거예요. 프레임이. 시야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나한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사상이 나와서 또 새 시대를 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기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혁기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굉장히 축복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거죠. 전 앞부분 한번 볼게요. 추 띄우고 혁지 띄우고 도하여. 이 혁의 도를 미루어서 극호 띄우고 천지 띄우고 변혁, 시운 띄우고 종시하니. 그래서 천지가 변해가는 거예요. 시운은 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펴서 때의 운들이 끝이 있고 처음이 있는 것을 지극히 유추하는 거야. 세상 유추해보는 거야. 그건 미로 생각하는 거죠. 다 미로 생각. 그리고 천지 띄우고 음양이, 이 세상 천지 음양이라는 것이 변하죠. 추천 띄우고 개혁이 띄우고 성 띄우고 사시하니. 이게 바로 미로 옮겨지고, 미루 추자 옮겨진다. 미로 옮겨지고 또 바뀌고, 그래서 사시를 이루니 만물이, 천하 만물이 어시 띄우고 생장 띄우고 성극이 각득 띄우고 귀하니. 자, 이러한 변화를 따고서 어시, 여기에서 생장, 생겨나고 자라고 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없어지는 것이 각각 그 마땅함을 얻었으니 혁 띄우고 이유 띄우고 사시 띄우고 성이라. 그러므로 변한 뒤에
번역한 뒤에 이후야 사시가 이루어진다고 한 것이다. 조금만 더 할게요. 시운 띄우고 기종이면 시운이 즉 겨울이 시운 기종 때의 우운이 이미 끝나면 즉 겨울이 끝났잖아요. 그렇잖아? 또 역사도 군사 독재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때의 우운이 끝나게 되면 필요 띄우고 혁이 띄우고 신지잖아. 그럼 반드시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즉 봄이 왔잖아. 입춘이. 그렇듯이 국가도 어떤 혁명적인 사상이 나타나가지고 개혁시켜 새롭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새로운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왕자 띄우고 흥이. 그래서 왕자가 일어나며 즉 왕자는 이런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세상을 갖다가 한 단계 위에 보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기 때문에 이때 왕자가 난 거죠. 그래서 왕자 흥양이 흥. 이때 뛰어난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왕자지 흥이 왕자가 나오면 수명 띄우고 어천이라. 그래서 바로 하늘의 뜻을 갖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하늘의 명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고 띄우고 역세를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는 거. 다시 말해서 새로운 왕조 만드는 거예요. 이 역세는 왕조를 바꾸는 거예요. 왕조를. 역성혁명이죠. 바꾸는 것을 위지 띄우고 혁명이라. 그래서 혁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고 좀 쉬었다가 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쉬겠습니다. 네.